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에코프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에코프로는 대표적인 이 2차전지 핵심 소재에 관련된 회사입니다. 양극재 쪽에 이 리튬 관련된 이 양극재를 이제 주로 만들고 있고 전구체나 이런 것도 만들고 있었죠. 그래서 소재 쪽에 굉장히 강한 업체인데요. 이 회사들 자회사인 뭐 에코프로 프로 BM이니 에코프로 메터리언이니 이런 업체들도 다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부별로 어떻게 보면 분할해서 이 상장을 시킨 그런 회사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래서 이제 지주회사도 그렇고 각 계열사들 다 상장되어 있는 그런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2차전지 쪽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함께 이제 성장을 해왔었는데 작년에 이제 전기차 캐즘 현상이 나타나면서 전기차 수요가 이 판매 수요가 이제 줄어들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2차전지에 대한 투자가 대부분 이연되거나 그러면서 타격을 받았죠. 그래서 이 자회사들의 실적이 모두 지주회사로 종합이 되기 때문에 지주회사인 에코프로의 실적은 작년 3분기까지 실적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인도네시아의 양극재를 이제 양극재 법인들이 따로 있었는데 이것들 다 통합을 해서 하나의 업체에서 비용을 절감하는 쪽으로 가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과 에코프로 CNG 이 회사는 각각 리튬 가공과 재활용 쪽을 하는 회사들인데요. 이 둘을 합병시켜 가지고 이 예전에 같으면 이걸 다 각각 분리해 가지고 각각 상장을 시켰을 텐데 이제는 이제 분리 상장을 통해서 이제 그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욕을 많이 먹었었는데 그러지 않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과 에코프로 CNG를 합병을 시켜서 한 회사로 이제 상장을 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점은 그나마 예전보다 좀 나아진 것이죠. 근데 중요한 점은 과연 그렇게 해서 에코프로가 확실히 예전에 에코프로처럼 주가가 높은 비싼 주식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느냐의 문제죠. 물론 이 최근 들어서 이 미국에서 이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의 이런 2차전지 소재 쪽을 굉장히 견제를 많이 합니다. 중국의 2차전지 소재를 어느 정도 퍼센트 이상 사용해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 경우에는 그 전기차에는 이런 지원금,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든가 여러 가지 페널티를 주면서 중국산의 사용을 좀 줄이려고 유도를 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에코프로는 그래도 그 나름대로 이제 그 중국산 대신에 인도네시아산이나 다른 나라의 자원들을 그 소재로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그 에코프로가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는 회사이기도 하죠. 그래서 미국 쪽으로 전기차 배터리를 납품하려는 회사들은 에코프로랑 거래를 많이 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에코프로라는 지주회사 홀딩 컴퍼니가 있고 그 밑에 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BM 이렇게 다양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이 에코프로 BM은 이 에코프로하고 직접적으로 지분 관계가 있어가지고 바로 연결되는 그런 회사이기도 한데 이 에코프로의 그 이동체 창업주이자 전 회장이죠. 지금은 전 회장이 예전에 이제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불공정 매매를 하다 한번 걸렸습니다. 걸려가지고 1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는데 2심에서는 이 뭐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해서 바로 그냥 법정에서 구속이 돼버리는 아주 엄한 벌을 받았죠. 지금은 이제 그 보석으로 나온 걸로 알려 있는데 이 이동체 창업주이자 전 회장이 이 지금 이제 전 회장이라 부르는 게 이제 이 에코프로 홀딩스 지주회사 회장에서 물러났습니다. 법적으로 구속되고 하니까 그것도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매매를 하다가 걸렸으니까 당연히 물러나는 게 맞죠. 그런데 또 불구하고 요번 그 2025년 시무식 때 직접 나서가지고 뭐 회사의 중요 경영 방향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이 말 뜻은 실제 경영에 영향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게 다른 외국과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에서는 이렇게 경영과 관련돼서 특히 이제 불공정 매매 같은 이런 부도덕한 짓을 한 사람은 경영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아예 법적으로도 그렇고 제도적으로 또 이 윤리적으로도
이러한 게 아주 불문율처럼 돼 있습니다. 이런 이제 주가 작전이나 낡음대로 이제 불공정 매매를 하다 걸린 경영진은 다시는 그 자리에 못 가게 하죠. 경영권 근처도 못 가게 합니다. 이거는 하다못해 일본도 이런 불공정 매매를 하다가 걸려가지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서 전과자가 되면 이 경영권 근처도 못 가게 하는 게 일본에서도 경영의 불문율입니다. 이 신뢰가 우선하니까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우리나라 회장들도 대부분 다 전과자들이 많고 그 전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회사의 창업주니까 아니면 뭐 그 회사의 뭐 창업주의 아들이니까 하는 그런 혈연 중심의 경영을 하다 보니 이 도덕성이나 윤리나 이런 문제는 뒷전으로 쳐지게 되죠. 근데 이 부분을 외국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ESG 경영이라고 해가지고 environment, 환경, society, 그 사회에 대한 그러니까 기여, 그 가버너, 그 지배구조 이런 ESG를 갖고 이 회사를 평가해서 투자하는 그런 펀드들도 많은데 그런 펀드들이 볼 때 이동채 창업주 전 회장이 물러났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전면에 나서서 경영에 대해서 이 감나가라 배나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여전히 회사에 대한 경영권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죠. 근데 그건 대단히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간에 이 에코프로라는 지주회사는 이 투자회사 쪽에서 주로 이제 많이 매출을 가져갑니다. 뭐 자회사에 대한 뭐 브랜드나 이런 사용 수익, 임대 수익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이 전체 매출의 46% 정도를 매출을 가져오고 있고, 그다음에 자회사나 기타 투자회사로부터 배당 소득을 받는 게 이제 한 19%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직접 무역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직접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쪽에서 34%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에코프로 지주회사로서 이 밑에 전지 재료 회사들, 요 회사들을 갖고 요 수익을 가져오는데 특히 이제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 HN이라는 회사, 이 두 개는 직접적으로 에코프로하고 연결이 돼서 이쪽 회계에 반영되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액 중에 이 에코프로 BM이 92.9%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죠. 역시 이제 양극재 쪽이 이쪽 핵심 주력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액을 보면 전전년도가 5조 9,854억인데 매출액 3분기까지 작년 같으면 2조 4,789억밖에 안 돼요. 아무리 전기차 캐즈밀이지만 이게 매출액이 이렇게 그 포괄손익에서 매출액이 반토막이 났다는 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왜냐면 이렇게 그 매출액이 반토막이 나면서 영업이익도 적자로 전환이 돼 버렸습니다. 당연히 뭐 당기 순이익도 분기 기준으로 2,096억. 이 정도면 작년하고 정반대죠. 이게 매출액이 반토막이 났다는 게 영업이익도 그렇고 분기 순이익도 그렇고 완전히 적자로 돌려버리게 하는 그런 결과가 빚어졌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기차 캐즘이라는 것을 핑계를 삼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2025년 올해 들어와서는 그나마도 경영 환경이 굉장히 좋아진 겁니다. 왜냐면 이런 미중 간의 경영권 분쟁, 그러니까 미중 간의 이런 기술 패권 전쟁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많이 견제를 하고 있죠. 전기차 분야 같은 전기차나 뭐 인공지능이나 뭐 양자 컴퓨터 이런 첨단 분야에 있을만큼은 더더욱 중국의 이런 분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규제의 반사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익적에서는 올해 2025년에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리고 이동채 회장이 전체 지분의 18.83%, 이게 지주회사 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 특수관계 포함해서 25.53%인데요. 근데 이게 이제 올해는 작년에 이제 미국 바이든 정부가 연말에 가서 이제 중국산 전기차나 배터리에 관해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해서 이 중국산 그 전기차 배터리들 같은 경우는 7.5%에서 관세를 25%까지, 이게 또 여기 더 나가서 5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하니까 그 중국산 배터리 자체가 그 중국 자동차 회사든, 그러니까 미국 자동차 회사나 이런 데다 직접 장착하기에는 이제 도저히 가격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상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여튼 요번에 2025년 신년사에서 이동채 코프로 전 회장 창업주죠. 이 양반이
뭐 황골 탈퇴라는 걸 내세우면서 한 세 가지 정도 앞에서 말했던 이 인도네시아 법인들을 그 양극 소재 쪽 그 업체들을 다 이제 통합을 하고, 그다음에 에코프로에 관련된 이 자회사들을 뭐 신재생, 그러니까 그 재활 쪽하고 그러니까 재사용이죠. 재사용 쪽하고 그다음에 이런 쪽을 하여튼 합병을 해서 이제 기업을 분할해서 쪼개기 상장이 아니라 합병을 해서 상장을 시키겠다고, 그래서 주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 부분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성의를 표시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R&D 쪽에서 핵심적인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적인 그 소재들은 직접 연구를 하고, 그 외의 분야는 외주를 주는 쪽으로, 그래서 연구 인력을 그 주력 사업에 타이트하게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 그대로 이제 경영의 핵심 뼈다귀 같은 건데, 이거를 이 예전에 불미스러운 일로 물러난 전임 회장이 그 창업주라고 해서 나서서 얘기하는 게 외국인 주주들이 볼 때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전에도 이제 법정 구속이 됐던, 그것도 이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불공정 매매를 했던 혐의로 이제 법정 구속을 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죄질이 안 좋은 그런 걸로 이 구속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그 최근 들어서 작년 연말부터 해서 올해 2025년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전기차 배터리 쪽에다 부과할 거라고 해서 반사이익을 볼 거다 해서 외국인들이 좀 사긴 샀는데, 이게 이제 앞에서 이동채 회장이 나서면 안 될 타이밍에 나서면서 시장에서 또 이게 불안감을 또 키워주고 있죠. 그래서 하여튼 이 에코프로는 그 자체, 또 그리고 에코프로의 자회사들 사업을 봤을 때는 올해 확실히 실적 개선에 기대감이 큰 상태이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미중 간의 이 기술 패권 전쟁 때문에 어부지리로 에코프로 쪽 이런 사업들이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실제로 에코프로는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자회사들 실적이 좋아지면 그 좋아진 실적을 그 반영하게 됩니다, 회계에. 그렇게 해서 에코프로의 실적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좋아진 실적으로 뭐 말 그대로 이제 주가가 다시 반등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동채 회장이라는 게 전임 그 회장인데, 이 양반이 나름대로 이제 그 전과가 있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의 이런 불신을 다시 이제 신뢰로 바꿔놓는 게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말 그대로 이제 회사가 수익이 많이 나고 할 때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주주 환원을 확실히 좀 카드를 꺼내놔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불확실한 측면이 큽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오너 리스크가 너무 큰 회사라고 볼 수가 있죠. 이동채 전 회장이 진짜 그 전문 경영인들한테 확실히 경영권을 넘기고 자기는 후손으로 물러나겠다라는 걸 확실하게 신뢰를 줘야만 뭐 예전에 저 주가, 저 뾰족산처럼 크게 올라온 저 주가를 다시 한번 꿈꿔볼 수 있을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상승하는데 제한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도입한 이런 좋은 그 경영 환경에서도 결정적으로 좀 전임 회장이라고 전임 경영자이자 지금 창업주라는 분이 이 경영에 계속 간섭을 한다면, 투자자들이 이렇게 믿고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차트를 그을 수 있는 투자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경영진을 투자를 하실 때, 경영진이 내가 투자한 돈을 책임져서 잘 경영을 해줄 수 있는 경영진이 누구인지 그 사람의 평판을 조사해서 투자할 때 맨 마지막에 한번 고려를 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